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 A52s의 커스텀 리커버리 설치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기의 부트로더를 언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트로더를 언락하면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트로더를 언락하려면 먼저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찾으세요. 제 기기의 정확한 모델 번호는 여기 적혀 있는데 SMA528B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빌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 번호를 빠르게 연속으로 7번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누르세요. 또한 여기에서 부트로더 버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U1입니다. XX 뒤에 있는 문자가 바로 부트로더 버전인데 제 경우에는 U1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좋은 이유는 나중에 특별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부트로더의 특정 버전에 맞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samfw.com 이 페이지에서 부트로더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MA528B를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하면 모든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U1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2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파일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U1 VBM 미디어 파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U6에서 S 또는 UB에서 S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트로더로 가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OEM 잠금 해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직 부트로더가 완전히 잠금 해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특별한 메뉴에서 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OEM 잠금 해제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개발자 옵션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성 서버에 연결됩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나타나면 다시 개발자 옵션으로 돌아가서 OEM 잠금 해제 기능을 확인하세요. 기능이 잘 나타났나요? 이제 기기의 전원을 꺼야 하니 전원 버튼만 길게 누르세요. 전원과 볼륨 다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원 끄기를 누르세요. 좋아요. 이제 부트로더를 완전히 잠금 해제하려면 컴퓨터에 연결된 USB-C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이 버튼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케이블을 휴대폰에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꽂을 때는 아직 버튼을 놓지 말고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볼륨업과 볼륨 다운을 누른 채로 케이블을 꽂고 계속 누르고 계세요. 이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요. 이제 볼륨업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이 꺼지면 버튼을 놓아도 되고 이제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부트로더 잠금 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 볼륨업을 눌러야 하고 이제 휴대폰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할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볼륨업을 눌러서 확인하고 이제 케이블을 뽑아도 됩니다. 이제 빠르게 초기 설정 과정을 진행한 다음 개발자 옵션에서 부트로더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동안 나머지 파일들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 hardreset info에 방문하세요.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 다운로드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샘승 드라이버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 다음 이 드라이버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돌아가세요. 이번에는 어딘을 입력하세요. 최신 버전인 3.14.4를 다운로드하세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ADB를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 확인 후 미니 ADB와 드라이버가 포함된 페이스북 선택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메가 페이지를 열고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스텀 리커버리가 들어있는 폴더를 여세요. 저희는 두 가지 커스텀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오렌지 폭스와 TWRP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WRP를 더 선호해서 지금 설치하려는 리커버리가 바로 TWRP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그리고 표준 다운로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B 미디어 파일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저는 유일 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VB 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유일 S1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그리고 표준 다운로드를 선택하세요. 사실 이 파일은 영상 촬영 전에 미리 다운로드 해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으면 다운로드 폴더를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 드라이버, 오딘 앱, 그리고 ADB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일을 압축 해제해야 합니다. WinR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WinR에서 여기로 압축 풀기를 선택하세요. 만약 WinRAR가 없다면 모두 압축 풀기를 클릭해서 압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세 개의 파일, 즉 ADB 드라이버, 오딘 앱, 그리고 삼성 드라이버 모두입니다. 이제 삼성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폴더를 열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여러분과 함께 설치 과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치를 클릭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최대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ADB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폴더를 엽시다. 여기서 ADB 설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파일을 열고 키보드에서 Y를 누르고 엔터, Y, 엔터, Y, 엔터를 차례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 ADB Fastboot에서 다음을 클릭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리 리페어를 선택할 거고 여러분이 처음 설치하는 경우라면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설치 과정은 삼성 드라이버 설치와 마찬가지로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건 다음만 계속 클릭하면 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ADB 드라이버 설치입니다. 이것도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수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이제 빠르게 초기 설정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와이파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부트로더와 설정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좋아요. 건너뛰기, 동의, 완료. 이제 부트로더를 확인해 봅시다.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설정으로 가서 연결, 와이파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연결합니다. 좋아요.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런 다음 뒤로 가서 개발자 옵션을 아래로 스크롤 하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즉 OEM 잠금 해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기능이 아시다시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동으로 끄는 건 불가능하고 이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트로더가 이미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제 부트로더가 완전히 잠금 해제되었으니 새로운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해야 합니다. 기기를 끄고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끄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삼성 드라이버가 설치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딘을 실행하세요. 먼저 폴더를 열고 그 다음 앱을 실행하세요. 확인을 클릭하고 옵션으로 이동한 뒤 자동 재부팅과 공장 초기화 시간을 선택 해제한 후 AP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TWRP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한 다음 User Data를 클릭해서 VB 미디어 파일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열기를 클릭하고 이제 기기에서
다운로드 모드를 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때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볼륨 업과 볼륨 다운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꽂고 계속 누르고 계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볼륨 업을 누르고 있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누르세요. 바로 이렇게요. 이제 다운로드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오딘 앱에서 아이디컴 아래에 숫자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보인다면 우리 휴대폰이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컴퓨터 봐요. 그리고 그 숫자가 꼭 보여야 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삼성 정품 USB-C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품 케이블이 없다면 다른 고품질 USB-C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삼성 드라이버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설치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휴대폰이 여기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일부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케이블 문제일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파스라고 표시되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제 새 커스텀 리커버리로 들어가 봅시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화면이 꺼질 때까지 눌러야 합니다.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고 삼성 로고가 나타나면 전원 버튼만 떼고 볼륨 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TWRP 로고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전원 버튼을 떼고 볼륨 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뭔가 잘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몇 번 시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볼륨 업을 올릴 수 있고 보시다시피 새로운 커스텀 리커버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를 초기화하거나 파티션을 변경하거나 ADB 사이드 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백업을 생성하거나 커스텀 롬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